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유교 소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맞아요. 정확해요. 중학교 때부터 유교 소녀로 이제 탄생을 해가지고 갱생. 그 세탁. 학교 세탁이 아니. 세탁 수준이긴 해요, 진짜. 근데 아. 거의 인격 개조. 그 앞서 도키님의 성공시대에 이어서 이제 뿌리걸림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텐데 어떠셨나요, 도키님 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참 다양하게 살아간다. 저렇게 다들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구나. 그게 재미죠. 방구석 쫄보의 생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30년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나요, 이 문장으로? 그쵸. 대표할 수 있죠. 과연 사실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인가요? 뿌리걸림은? 네. 1993년 3월 2일에 3월 2일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장녀로 탄생. 큰 집의 장녀로 태어났다. 그 뭐 저기 있나요? 태몽 같은 거? 있어요. 할머니가 딸기밭에서 딸기를 한 바구니 땄다는 꿈을 꿨다 그랬어. 밭에서 딸기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엄마가 큰 집의 맏며느리로서 이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는데 네. 할머니한테 그 태몽을 듣고 딸이겠다. 직감을 하신 거네요. 네, 그쵸.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3월 2일이면은 잠깐 지났잖아. 이때 그쵸. 방송 키셨어야죠. 그때 이제 코로나로 한창 열과 싸우고 있을 때여가지고 수금 타임인데 안타깝게 역적. 되었네요. 내년에 한번 수금 타임을 하는 걸로. 그게 전 항상 이 3월에 학교 다닐 때 선물을 거의 못 받았던 게 보통 친해져야지 선물을 해주잖아요, 친구들끼리. 근데 네. 이제 입학식 날짜가 3월 2일이잖아요. 거의 네. 대부분 새로 반 학급 배정되거나. 그래서 이제 어영부영 지나갔죠. 최악의 시기네요. 유유. 그 학기가 끝나는 시기도 아니고 이미 끝났으니까 그쵸. 새로 시작되면은 친구들도 모르는 때라서 뭐 초대하기도 뭐하고 생일 파티 같은 거. 맞아요. 입지 조건이 안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매번 초대할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쵸. 그냥 혼자서 가족들과 네. 생일을 즐길 수 맞아요. 있는 시기가 맞아요. 아닌가. 그래서 이때 뭐 신동이나 천재 소녀로서의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 일단은 우량아로 태어나가지고 아 그래요? 자연 출산을 못했어요. 너무 네. 커가지고 애가. 어, 저렇게 영웅적이네. 네, 영웅적인 크게 탄생. 태어나가지고, 엄청 먹었고 네. 그때 엄마가 말하기를 특징이 애가 키가 또래에 비해서 너무 크고 이제 목소리도 엄청 크고 애가 좀 약간 드세다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겁은 많은데 또 드세가지고 아무한테도 지고 다니지 않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겁이 많지만 강인한 성격으로 네. 그 동네 골목을 호령하고 다녔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쫄보들이 오히려 크게 소리 내는 게 있잖아요. 네, 자기 방어. 저의 피지컬을 10분 활용해서 겁을 미리 줌으로써 싸움을 피했죠. 우량아로 탄생한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네, 그쵸. 미리 기선제압을 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네네. 미리 빠르게 끝내는 그런 방식으로 유년기를 버텨왔습니다. 그때 조폭마누라 유행했었거든요. 영화 예, 나오고. 그래서 별명이 그거였고. 좀만 드세면은 여학생들 다 조폭마누라라고 불렀죠. 맞아. 그 당시에. 그리고 밖에서 맨날 다니니까 피부도 완전 까마고 키도 크고. 그래 아빠가 약간 교육 방침이 맞고 올 거면은 병원비 물어줄 테니까 한 대 치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 약간 그런 게 있었고 6살 때 욕을 아빠가 알려줬어요.
욕설을 조기 교육했거든요. 저희 아, 아버지가 약간 특이한 성정을 지니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기 교육을 받았어요. 지지 마라. 차라리 욕을 해라. 내 딸이 맞는 거를 보고 다닐 순 없다. 그쵸. 맞서 우리 싸워라. 집안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네. 그렇게 강인한 그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어린 시절에 다 기억나는 건 아니고 조금 기억나는데 초1 때 입학식 딱 다녀오면서 아빠가 그때 생일날이잖아요. 입학식이면은 네. 신이 나 있는데 진짜 크게 한숨을 쉬면서 아 이제부터 고생 시작인데 큰일이 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너 이제부터 앞길에 고생길밖에 없어 이러길래 그게 기억이 났어요. 항상 앞으로 어떤 고생이 시작될까 걱정이 됐는데 돌아보니까 진짜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인생의 2막 아니 1막이죠. 본격적인 네 맞아요. 인생의 1막 시작. 또 사투가 벌어졌습니까? 아니 그 사회잖아요. 작은 사회. 작은 사회, 어린이 사회. 돌아보니까 학교가 진짜 좀 뭐 약간 서열 이런 거에 정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더. 정치의 정점? 학교가? 무질서한 그 환경에서 힘으로 오직 쟁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무력이 세던지 아니면 피지컬이 무력. 뛰어나던지 네. 아니면 지력이 뛰어나야 된다던지 아니면은 그 재력 이게 보이잖아요. 점점 이게 나이 먹어가면서 네. 그랬 생존 전략이 있어야 되죠. 각자. 맞아요. 각자 도생의 생존 전략을 도모. 그래서 살아남은 방법은 뭔가요? 이때 뿌리 걸림의 선택. 그때, 피지컬? 피지컬은 크게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게 뭔가 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받아쓰기를 제가 받아왔거든요. 성적을. 근데 네. 공부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15개 중에 7개 맞았어요. 그 아직도 기억나요. 그 숫자가. 저는 많이 맞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와, 반이나 맞췄네. 아, 물론 8개 이상이 돼야지 반 이상이긴 한데 어쨌든 반절 정도잖아요. 네. 아, 많이 맞았는데? 이랬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갑자기 둘이서 이제 머리를 감싸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학원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공부를 못하는구나 네. 라는 거를 느꼈었고 나중에 이제 엄마가 중학교 가기 전에 너 공부를 네가 진짜 잘하면은 가능성 있으니까 공부를 하게 해주고 아니면은 그냥 일찍 그 옛날에 약간 공순이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공장 다니는 사람들 얕잡아가지고 말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네. 공순이 되던지 이래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초6 때. 아, 기술 배워라라는 말을 초등학교 때 들은 거예요? 엄마가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 그랬었거든요. 공부를 할래, 기술 배울래 이 얘기를 초등학교 때 들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기술이라고 안 하고 그때 공순이라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공순이. 되게 그 날카롭게 거친 단어죠. 그쵸. 공부 올 기술. 선택의 기록.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집에 저녁에 들어오시다가 괴한의 습격을 받았어가지고 동네를 약간 좀 좋은 동네로 전학을 갔었거든요. 아, 예. 이사도 하고 전학도 가고. 그때 이제 전에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그 초6 때 1, 2, 3 이런 거 배웠어요. 영어 시간에. 초 근데 6대요? 이제 전학 간 데는 뭐 동사, 비동사, 뭐 문법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아, 예. 교육 수준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게 일단 문화 충격이고 예. 빌라 살다가 아파트 가니까 그 빈부 그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 나이에. 아, 살던 그래서? 동네랑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차이가 있구나 진짜. 예. 그런 게 확 체감이 되면서 아 나는 뭐 외모도 뛰어나지 않고 재능도 없고 가능성 있는 게 없으니까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막 만화 보면은 주인공들이 막 엄청 막 노력을 해가지고 약간 멋있게 딱 결과를 내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뭔가 네. 핀치에 처했을 때도 막 각성하고. 극복을 막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아 그래 나도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일단은 학생이니까 공부를 하자
중학교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서 초등학교 때 엄청 놀았어요. 깨달음은 얻었는데 지금은 일단 놀자. 아 그쵸. 중학교 때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놀았어요. 1차 각성. 공부를 해야겠다는, 학업에 정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하지만 그거는 중학교 가서 하겠다. 2차 각성 돼야겠다. 그쵸 그쵸. 이게 또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 뭔가 공부할 때도 8분 이럴 때 시작하면 안 되고 10분부터. 아니면은 그런 거 있죠. 다음 정각부터. 그거 2분 한 중요하지. 2, 3분 넘으면 다음 그걸 넘어. 다음 돌아올 때까지. 국룰이야 그게. 근데 딱 맞춰서 시작을 해야지. 그쵸 그쵸. 어정쩡하게 3분 이렇게 시작하면은 찝찝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중학교 입학이라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욕도 좀 줄이고 네. 성격도 좀 죽이고 공부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인간계죠. 그쵸. 그때는 욕을 엄청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냥 욕을 했어요. 그냥 욕을 했어요? 다짜고짜? 아니 그 있잖아요. 그냥 다짜고짜 욕하는 게 아니라 입에 그냥 중간에 추임새로 욕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때는 또 세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가지고 약간 슬랭에서 퍽 들어가는 것처럼 중간에. 네. 역시 개토 출신답게. 근데 그때 좀 그랬던 게 제가 원래 살았던 곳이 조폭 유망주들이 다니고 이랬었던 데였어요. 아, 그러니까 개토 출신이잖아요. 네, 언제 알았냐면은 그거를 그 담배 피던 친구들도 많았었고 초딩 때 크고 나서 페이스북이 이제 저 성인 되고 활성화됐었는데 예를 들면 뭐 수원역 뭐 칼부림 사건 뭐 이래가지고 누구누구 뜨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땡 뭐 이렇게 하고 뜨는데 제가 아는 이름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어. 대박. 그러니까 제가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싸우고 했던 애가 이제 거기 나오는 거야. 가해자가 돼 있는 거야? 내 밑이었던 애들이. 아 미치라니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제 범인으로서 마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사건의 가해자 뭐 범인 이런 걸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얘기잖아요. 그 사건에 휘말려 있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무서운 동네였네. 범죄의 도시 수원이잖아요. 그냥 그 당시엔 좀 그랬었고 어쩌다 보니 이제 그 어머니가 개안에 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유년 시절에 갑자기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였고 많이 안 다치셨나요, 어머님은? 어머니는 별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빨리 이사를 갔죠. 아파트로. 수원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럼 수원에서 사신 거예요? 네, 계속 거기서 살았고. 수원에서. 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유교 소녀로 대탄생하게 됩니다. 맞아요. 정확해요. 중학교 때부터 유교 소녀로 이제 탄생을 해가지고 갱생. 그 세탁. 학교 세탁이 아니. 세탁 수준이긴 해요, 진짜. 근데 아. 거의 인격 개조. 인성계조. 거의 세탁? 네. 그 지망을 쓰잖아요. 네. 어디 학교 갈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다는 여중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규제가 진짜 심했거든요. 네. 뭐 양말 길이, 치마, 머리는 카라에 닿으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진짜 개 쇼컷에다가 해리포터 안경 쓰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도 그 어렸을 때 받아쓰기 그때처럼 몇 점이 공부를 잘하는 건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학원 안 다녔거든요. 중학교 가면서. 네. 그래서 TV에 막 어떤 늦가기 어른이 한 80점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그거 보면서 공부 잘한다 이래가지고 80점 맞으면 되겠네 이러고 첫 중간고사 때 85점인가 맞았거든요. 88점인가 평균? 네. 칭찬 받겠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엄마 아빠 반응도 그냥 그렇고 특히 이제 그 국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너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러면서 말을 흐리시는 걸 보고 대충격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진짜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2차 각성. 왜냐면 들었어. 약간 생존적 문제였어. 내가 나 중간만 가면은 앞으로 돈 벌고 못 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어쨌든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한 전교 4등, 7등, 13등 이런 거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내신 성적은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학기마다 한 번씩 보는 시험인가? 전 범위 해가지고. 기말고사, 그 중간고사 뭐 아, 기말 중간 학교에서 보는 거 말고 그 뭔지 알아. 전국적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전국 모의고사 이런 거요? 무슨 고사요? 전국 모의고사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근데 중학교 때는 다른 명칭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아무튼 그런 거 있었어. 막 전국 서열 세우는 거 있었어. 그래서 그걸 보면은 성적이 진짜 낮은 거예요. 한 70등? 왜냐면은 이해는 못하고 그냥 시간으로 때려 박아가지고 암기 위주로 그냥 네. 해서 내신을 땄던 거라서 너무 낮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아, 나름 전교권에서 날고 기었는데 예, 예. 전국구로 나가니까 아 이게 힘의 차이구나. 그 전국 그 모의고사 같은 걸 봤을 때 예. 전교 학교에서 성적이 석차가 되게 낮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 깨지고 부서지고 항상 겪으면서 각성을 하네요. 뭐 기간마다 지금 네 보니까 맞아요. 1차 각성을 일단 했고 여기서 초사이어인 1이 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애니를 덕질을 개 심하게 썼거든요. 아까 도끼님이 디그레이맨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 이제 저도 디그레이맨 뭐 가히리 이런 거에 빠지고 하가렌 강철의 연금술사인 거 빠져가지고 네. 서코 가고 막 그 서코에서 굿즈 팔잖아요. 네. 그거 가방에 달고 다니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시험 공부 3시간 하면은 애니 한 편 보기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코드기어스가 수요일날 뭐 나온다 그러면 그날은 공부를 개 열심히 하고 다 끝내야 볼 수 있는 그런 항상 조건을 스스로한테 제시를 하면서 당근을 제시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애니를 보면서. 바람직하구만. 애니 억제기 시스템. 억제기 수련법. 맞아요. 공부 할당량을 채워야 원하는 애니를 볼 수 있음. 맞아요. 게임도 그때 막 그 캣뮤직이랑 보스홀 막 오투잼 이런 거 이제 기분 전환식으로 좀 해주고 왜냐면 뭐 바람의 나라나 뭐 그런 RPG 이런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거 말고 단판으로 끝나는 걸로 약간 기분 전환 좀 해주고 이게 스스로한테 동기부여를 한 거잖아요. 이 각성의 효과가 있었네요. 저 애니 공부법 효과가 엄청나다. 애니 수련법. 한 번쯤 뭐 이런 걸 도입하면은 유효한 효과가 있겠네요. 이미 일단 검증된 분이 있기 때문에.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안 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학교 집 일했었고 그때 이제 도서관에 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앞으로 난 그럼 뭘 직업으로 삼아야 될까 이랬어요. 중2 때. 네. 그때 그래서 후보군이 선생님이랑 은행원이랑 사서 이거였어요. 교사, 은행, 업, 사서. 네, 뭔가 좀 엄청 일이 엄청 막 육체적으로 고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직업이기도 했고 네. 뭔가 딱 정갈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 중에 뭘 할까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그 진로 시간에 학교랑 학과 찾아오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네. 사서 관련돼서는 그 지금 제가 다녔던 학교랑 학과 있잖아요. 네. 학교의 학과를 후보로 해서 냈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장래 희망을 이제 정한 거죠. 사서로. 네, 정했어요. 정하고 이제 고등학교로 갔어요. 입학. 그때부터 이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생존 전략을. 왜냐면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한계를 느꼈거든요. 그 전국구 단위로 전범위 시험을 봤을 때 나는 뭐가 없다. 메리트가 없다. 네. 나는 단기 벼락치기 내신에만 특화되어 있는 애다. 그래가지고 일단 고등학교 갈 때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말고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를 골라서 갔어요. 가까운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략 지원. 네, 왜냐면은 어쨌든 내신이나 이런 거는 석차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명석한 친구들 사이로 가면 석차가 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평범 고등학교에 갔고. 뭐 예를 들어서 외고나 과학고 이런 데 가면은 바로
내신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명문고도 걸렀어요 다. 평범한 인문계고등학교. 네, 그냥 평범 고등학교에서. 그 당시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내신 성적이 높고 그 학생부의 활동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 유리한 거여서 네. 이제 전략적으로 도서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학년. 뭐 다 전략적으로 활동을 해. 고등학교의 삶이 다 전략적으로 행동했네요.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 동아리도 들어갔어요. 논술 토론 동아리에 들어갔고 도서부 논술 토론 동아리. 그 뒤에 뭐 백일장, 청년 무슨 글짓기 대회 이런 거 들어가서 열심히 써가지고 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임원 활동 이런 거 이제 열심히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다분히 정치적인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만. 전략적 행보. 그래서 내신은 전교 10위권인데 그 심화반은 그 모의고사 성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현타가 와서 나중에는 그냥 아예 심화반 안 들어간다 그랬어. 아, 그 심화반의 파수꾼 역할이네요. 문지기 역할. 맞아요. 예티 역할 예티. 예. 그래서 심화반 예티. 거의 주기적으로 방을 뺐다 넣었다 이러잖아요. 너무 짜증나서 그냥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골드 사랑 플레이 1 사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맞아요. 골드에서 놀래하고 그냥 내려온 거죠. 맞아요. 그거 아직 안 그 가고. 예티들. 예티들. 플레 그냥 못 갈 것 같다. 그냥 골드에 있을래. 그리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더 열심히 하게 됐던 이유가 제가 생존 전략으로 공부를 선택한 거잖아요. 뭐 네. 외모나 뭐 재능이나 이런 게 따로 없으니까. 근데 진짜 고딩 때 어느 날 지나가다가 분필을 자꾸 맞는 거예요. 아, 분필을 맞는데 하얀색 분필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 남자반 복도를 걸어가면 교무실 가려면 거기를 걸어갔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네. 그때는 한창 범생이어서 교무실을 자주 가야 됐는데 그 맞아가지고 저 새끼들 저거 왜 던지나 하면서 속으로는 약간 좀 쌍욕을 했지만 교실로 돌아가가지고 친구한테 이제 얘들이 왜 나에게 자꾸 분필을 던지는 걸까 이렇게 하면서 착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쁜 애들한테는 분홍색을 던지고 이제 그냥 보통이면은 노란색 그 다음에 별로면은 이제 흰색 분필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 와 미친. 진짜 충격이다. 이 개새끼들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예티들이. 근데 거울을 보면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인정하면 안 되지 거기서. 아니 그 당시에 저는 되게 객관적으로 나를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진짜 공부할 게 답 없겠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 의지에 더 불이 지펴졌고 그리고 그때는 아예 제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네. 뭐 저 개새끼들이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이고명처럼 한 의자왕 사태 한번 발발시켜야 정신 차리지 그런 거. 진짜 안경 찐따 시절이었는데도 네. 또 뭐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할 말을 한다. 어쨌든 부카콜라. 공부 잘하면은 약간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가지고 그리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외에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약간 그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진짜 거의 없어. 생존 전략으로 그 공부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됐다. 학업을 강점으로 정글 같았던 학교 생활을 헤쳐나갔고요. 그 마지막에 더 독해졌던 게 솔직히 남자애들이 그랬을 때는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학급에서 좀 잘 놀고 좀 예쁜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목소리 톤 크기 조절을 못했는지 땡땡이 걔는 공부라도 잘해야지 이런 얘기하는 게 들렸거든요. 아, 더 열심히 했었죠. 네. 통 여자친구 되는 포지션 정도 되는 애가 앞담인 거죠 사실상. 그쵸. 앞담을 하는 걸 듣고 3차 각성을 하는 거죠. 내가 근데- 저런 애들 공부해가지고 다 박살내버린다. 3차 근데 나쁜 친구는 아니었던 게 뭐 이렇게 뭐 물어보러도 자주 오고 그냥 그랬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래서 더
그게 뭔가 악의가 느껴졌다기보다는 진실로 느껴졌단 말이야.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야? 앞에선 굽신거리고 뒤에서 찌르는데 아니 그냥 앞담이 아니 그냥 옆담이야 옆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온 거야. 앞에서 굽신거리고 앞에서 찌르는 최악의 그 구밀복검. 무밀복검은 이렇게 칼을 숨기는 건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아 칼을 내놓고 다녀 칼 그냥 네네 그냥 내놓고 있었다. 칼 휘두르고 다녀 사무라이. 그래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네, 고3 때 이제 입학사정관에는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랑 그 면접을 보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랑 논술 이거 세 개에다가 이제 그걸 해놨어요. 내신 면접 논술. 네, 내신 면접 논술. 네, 그리고 논술은 최저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맞추려고 이제 수능 공부를 그래도 놓진 않았었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면접을 봐야 된다는 게 갑자기 딱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면접 일정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 네. 이제 모집 요강 뜨면은 근데 그 163에 52kg로 항상 살아오다가 네. 고3 때쯤 되니까 74kg가 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20kg가 증량됐어요. 네, 왜냐면 이게 원래 급식실 가서 밥 먹을 때는 안 그랬다가 제가 매점도 안 갔거든요. 쉬는 시간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살이 안 찌다가 고3 때부터 고2 때부터 급식 차를 줬어요. 2학기 때부터. 네, 내려갈 필요도 없이 그냥 공부에 전념하라고 해서 고2학년 2학기 때부터 급식 차로 이제 급식을 날라다 주니까 그 밥 비벼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제육이나 닭볶음 나오면은 다 배식해주고 그 야 나와 이러면 숟가락만 딱 들고 가서 거기다가 남은 밥이랑 양념 다 때려 먹고 그냥 한 여고생 마스카라. 명이서 숟가락 들고 쓱 까먹었거든요. 그냥 그거 몇 개월 하니까 살이 진짜 미친 듯이 찌는 거예요. 아 그럼 찌지. 살찐 지름길이지 그게.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면접 일정에 맞춰가지고 살을 뺐어요. 저녁에는 삶은 계란 하나 먹고 계단 20층 뭐 가는 거랑 줄넘기랑 그런 걸 해가지고 22kg를 다시 도로 뺐어요. 아 22kg. 원래의 몸으로. 네, 원래의 몸으로. 근데 이걸 말해도 되나? 그렇게 급하게 살을 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여성분들 특히 급하게 굶어서 살을 안 뺐으면 좋겠는 게 이걸 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빼면은 가슴이 사라져요. 성장기에 안 좋다. 아 진짜 예, 가슴살만 사라졌어가지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장기에 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그러면은 네. 체형 발달이나 맞아요. 예, 뭐 몸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법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아주 포장을 깔끔하게 해주시네요. 네, 제 방송이니까요. 뿌리골 방송이면 안 해주는데 제 방송이니까 정리를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시험을 봤죠.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두발 자유화 돼가지고 살을 빼고 머리를 어깨까지 이제 기르고 네, 원서를 20개를 일단 썼는데 그 네 번째로 면접 보러 갔던 데가 지금 다녔던 학교였고 거기 때 도끼를 만났던 거였고 그게 결과가 진짜 빨리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썼던 거 다 다시 환불받고 놀았어요. 개같이 놀았어요. 전성기 이때 사실상 뭐 애니 계속 보고 게임 계속 하고 입시 이후 남은 시간이죠. 덕질 그 팔문 개방, 덕문 개방했죠 이때. 그 당시 이제 막 일본 애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더빙한 거는 뭐 성우 덕질하고 막 드라마 CD 이런 거 막 찾아봤거든요. 예를 들면 하가렌 강철영 곰술사 성우들 뒤풀이 얘기하는 거 예, 번역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서 막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러면서 동생이랑 같이 막 공부를 했어요. 그 동생은 1월 문학과를 갔고 저는 여기서 멈췄고 아무튼 그런 거를 막 찾아서 개 다크하게 게임과 덕질을 했다. 학교 가기 전에. 진짜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의 오타쿠 생활. 이걸 몇 개월 한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여름 방학 조금 지났을 때 합격 발표 났나? 그래가지고 거의 5개월 했네요 그러면 5, 6개월. 네 12월까지 했던 것 같아요. 반년 이상. 반년 이상은 아니다. 반년을 하고 치과하면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는 애들 공부 가르쳐주고
집에 와서는 이제 게임 엄청 하고. 황금기네요 이때가. 그래서 보통 그 입시 고3 마지막에 그 애들끼리 진짜 예민해지잖아요. 네, 학급 성적 순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청 뭐 소용돌이치는 사건들이 많았을 건데 저는 거기에 그냥 휘말리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그냥 잘 다녔어요. 아 취해먹건. 너무 놀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니 야자 시간에 남아가지고 뭐 물어보려면은 알려주고, 왜냐면 내신은 잘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알려주고. 아 집에 안 갔어요? 왜 야자를 왜 해야 돼? 그 당시 학교에서 그랬어요. 약간 좀, 왜냐면은 그 비잖아요. 합격한 애들이 가면은 자리가 비니까 마음이 뒤숭숭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있어. 우리 학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야자 시간에 남는 게 더 방해되는데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떠들고 이러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진짜 야자 시간에. 왜냐면은 김나성 씨는 수시 합격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친구는 2학년 내내 놀았는데 저 친구는 와 그 4학년이래 3학년 2학기를 통으로 그냥 4교시까지만 듣고 갔어요. 미쳤다. 와. 그러니까 그럼 야구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붙은 애들은 남아 있으면은 어차피 할 것도 없고 그 방해되고 하니까 그냥 먼저 보냈어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와. 김나성은 다른 반이라서 사실 뭐 100%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저희 반에도 수시 합격한 애가 있어가지고 걔는 네. 핵인 쌓여가지고 놀기도 잘 노는데 수시 합격해가지고 걔는 4교시까지 딱 끝나고 점심 먹고 놀다가 가더라고요 집에. 미쳤다. 예.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의외네요 근데. 그 기획운동 전형인가 그거는 1학기에 발표가 나거든요. 근데 같은 동아리에 있던 남자애가 그걸로 이제 4월인가 그때 합격 발표 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널널하게 다녔다가 단체 반발이 약간 좀 일어나가지고 그런 게 다 금지됐어요 저희. 아 그 좋은 걸. 아무튼 그랬다. 나도 4교시만 듣고 가고 싶었는데 재수까지 하고 아주 빡세게 와 미쳤다. 개토 나왔어요 재수할 때. 뭐 그건 그거고 이렇게 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면접 때는 이제 도키랑 인연이 있었고, 네. 그리고 제가 같은 학과를 초중고 대학교 같이 나온 친구랑 같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 야자 끝나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하교를 하는데 둘이 이제 그 약간 꾸미는 거를 공부를 했었어요. 아 대학생으로서 뷰티 공부? 뷰티 스터디? 화장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대학생이니까 대학교 데뷔를 해야 되니. 데뷔 무슨 사교계 데뷔하냐? 데뷔탕트. 대학교 아, 대학생활 그래서- 데뷔를 위한 네. 뷰티 스터디. 그래서 뭐 스킨푸드, 뭐 미샤 이런 거를 이제 화장품을 하나 두 개씩 사가지고 서로 화장을 해보고 네. 평가를 해주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안 하던 스터디를 네. 그쵸. 대학교 1학년 때 2012년이죠. 아니요, 그게 이제 2011년 말부터 아 12년 때쯤까지 그랬고, 들어가기 전. 네,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있었던 게 아까 수만이 타고 들어가서 싸이월드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보통 대학교 들어갈 때쯤에 새내기들이. 네. 그래서 그 초중고대 동창이 싸이월드에 본인은 가입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 이미 벌써 가입했던데 언제 했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찐따라서 싸이월드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네. 그래서 나 싸이월드 가입도 안 했는데 뭐야? 이랬더니 아니야, 네 이름으로 누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뭐? 갑자기?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가입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진짜 저랑 똑같은 이름으로 활동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네. 사칭인가 이러면서 글 내용을 보니까 동명이인이었어요. 아또 아 뭐야. 누군지 알겠다. 같은 학교에 동명이인 친구가 있었던 거였어요. 짬리거리 아니라 그냥 똑같은 뿌리거리였던 거네요 닉이. 그쵸. 사칭 계정인 줄 알고 신고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동일한 사람. 그쵸. 평행우주의 뿌리거리였다. 그랬던 거였고, 짬리걸 사태. 그래서 이제 그 3월 전에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새내기들이. 네.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 인생에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외모에 대한 이제 키워드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외모. 이때부터? 왜냐면 전 원래 꾸미기를 포기했을 때는 외모 디스해도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네. 타격이 진짜 제로였어요, 제로.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꾸미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치마도 교복 치마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런 치마를 입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로. 스트레스 준비를 해야 되는.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 것 같고 살쪘다고 할 것 같고 컴플렉스가 있었던 아. 시기네요. 외모 컴플렉스. 네, 완전 심했어요. 완전. 그거에 불을 지폈던 게 살 빼기 이전하고 이후에 주변 반응이나 태도가 너무 달라가지고 아, 더 약간 눈치를 보게 됐던. 외모에 따른 차별을 직접 겪어서. 네. 그리고 그 같이 이제 입학한 친구들이 다 너무 똑똑하고 배울 점이 있는 친구들 같았고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약간 빛나 보였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더 약간 좀 위축이 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놀러 간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어떻게 놀까. 아, 나는 그렇게 논 적이 없는데. 인싸 생활을 한 적이 없어서 그쵸? 막상 이제 사회로 나와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려니까 코드를 맞출 수 있을지 거기서 네, 스트레스를 맞아요. 받은 거죠. 네, 근데 그때 그 친척 언니가 미용하는 친척 언니였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개빡세게 저를 되게 꾸며줬어요. 막 가방 사주고 예. 옷 사주고 막 화장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그냥 비주얼만 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고 놀 거 다 놀고 온 재수한 사람 수준인 거예요. 그냥 비주얼이. 인격 개조를 한 거네요, 거기서. 아니 일단 외모가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안경 여드름 찐따 같은 느낌을 못 받잖아요. 원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아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었어요. 항상 초반에. 그렇게 오타쿠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네. 이거를 다시 그 뼈부터 다시 다 바꿔야 되니까 인싸 과외를 받으면서 그런 걸 개조를 한 거죠. 인격과 외모를. 그쵸 그쵸. 그래서 그때 도키님이 되게 활동이 활발하고 네.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아, 도키의 영향을 받아서. 그거 그리고 없는데? 나 그때 스테로 엄청 부렸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간이 되게 그때는 강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운동을 같이 병행하면서 살을 빼긴 했었어요. 네. 덜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근육이 많아서 그런지 간이 엄청 세가지고 술을 엄청 먹었단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3대장 이런 거에 휘말리면서 뭔가 중심에 오게 됐고 오타쿠 이런 거를 그냥 숨기니까 그냥 전혀 페이스 오프네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오타쿠로 완벽하게 살아오다가 19살까지 20살 되자마자 인싸 과외를 받고 외모랑 패션, 뭐 인격 개조 이런 거를 다 끝마치고 이제 사상 검증까지 네. 통과를 하니까 사람들은 우리걸 인싸 아니었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런 시절이 있었다. 2차 세탁. 2차 그리고 세탁. 아까 그것처럼 뭔가 그 여자애들이 네. 따로 놀러 가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 조금 소규모씩 그거를 하는 애들이 너무 좀 부러웠는데 같이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때 딱 배운 술 먹기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냥 맨날 술만 먹었던. 음, 근데 아무래도 술 먹는 인싸들이 많잖아요. 네. 그 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였고. 알코올 생존법. 생존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학교 와서는 이거를 선택을 한 거죠.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이제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만화에서 봤던 걸 토대로 사회생활을 한 거죠. 격동의 1학년이네요. 그때 좀 사람들을 되게 보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진짜 한 명 한 명씩한테 다 배울 게 있었는데 네. 특히 이제 도키님한테는 그런 자신감 있는 그런 거, 그런
야망을 왜 제가 도키님의 키워드로 꼽았냐면은 그런 게 보였어요. 뭔가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런 게 보여가지고 추진력. 네, 그런 게 되게 좀 본받을 만하다 생각했고 음시하고 오거시도 약간 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주변에 휘둘리지 이렇게 살지 않는 말자. 아니야. 반면교사. 그 마이페이스가 있잖아요, 둘 다. 네.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휩쓸리거나 이런 거 없이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저런 어떡해. 삶의 태도를 유지하지? 어떻게 저 모양으로 살지? 어떻게 저렇게 눈치 없이 살지? 약간 이런 느낌. 찐따라 아니, 그래요. 아니야. 그 말 취소해. 그 말 취소해. 그 말 취소해. 아니 아니, 유친. 그랬어 마이페이스. 유친이라. 되게 존경스러웠어.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울 것이 있다. 이런 거를 배웠고요. 맞아요, 부처. 맞아요. 부처네요 부처. 뭘 붙여요, 진짜 그래. 그렇게 그래서 격동 1학년